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자, 새로운 특검, 세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우병우 사단과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특별검사, 나는 수사로 말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걱정을 떨쳤습니다. 먼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추천됐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저희가 영상으로 엮어봤습니다. 폭력 조직 계보에 올라와 있는 조직원들은 모두 영장 없이 긴급 체포 가능하며, 만약 체포에 불응할 시 즉각 발포해도 좋습니다.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내 사건의 피의자예요, 피의자. 뉴스 못 봤어? 얼마나 해먹었어? 1억? 10억? 밑창까지 탈탈 털려서 콩밥 쳐먹어봐야 정신 차릴래? 그룹에 자리 하나 받은다고 했을 거야. 계열사 사장 정도? 아니지. 요 아들 명의로 땅덩어리 하나 큰 거 띄준다 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특사로 싹 빼주겠다. 그죠?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지고화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발표한 직후에 특별검사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절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왜 대통령 두 사람 가운데 박영수 변호사를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정상적인 케이스라면은 박영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 수사 자체가 특수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조승희 특별검사도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이고 굉장히 훌륭한 검사였으면 틀림이 없지만 어쨌든 조승식 변호사의 전공은 특수수사가 아니고 강력수사고 그래도 이 박영수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던 특수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가 박영수 변호사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는데 역시 대기업 수사 기록이 굉장히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DJ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2005년부터 2007년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는데 굉장히 큰 사건들을 수사를 했었죠. 김우중 전 대우회장 사건 수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유명한 수사가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하고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무리 없이 처리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특수통으로 인정을 받았던 속칭 말하면 검찰용으로 칼잡이 출신의 변호사가 바로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네. 네,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에 하나 추가하자면 네. 박영수 변호사가 서울지검에 있을 때는 또 SK 분식회계 네. 이걸 수사를 해서 당시 네. 최태원 회장 재판정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은 젊었을 때는 강력 수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특수 수사로는 굉장한 수사 능력을 발휘를 했던 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대통령을 향해서 칼을 벼리고 결국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칼끝을 향해야 되는 것이 특별검사의 역할인데 저희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요. 자, 작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정돼서 인사청문회하는 과정에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한 증인으로 국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일단 그 음성 설명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수 참고인 검찰에 오래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고검장 하시다 그만두셨나요? 예, 예. 네. 황 후보자하고 인연은 어떻습니까? 검찰에 제가 한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네. 가장 많이 저랑 같이 근무했던 학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참고인께서 보시는 황 검사, 황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또 굉장히 이분은 또 노력형이죠.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진상을 파헤치고. 참고인께서는 노력형 아니시군요. 황 후보자님에 비해서는 제가 노력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글쎄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는 자기보다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더 노력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박영수 특별검사가 인연이
마당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굉장히 뭐, 얽히고 섞였네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가장 승진을 많이 했을 때 한참 이제 꽃을 필 때가 DJ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네. 인연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DJ 정부에서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박영수 변호사는 그 밑에서 사정비서관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그 맞는 거겠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그냥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박지원 네. 당시 비서실장과는 좀 나름대로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와는 아까 뭐 청문회 때도 참석을 해서 참고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총리가 부산 동부지청장을 했을 때 2003년입니다. 네. 박영수 변호사가 당시 이제 차장을 지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제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인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양아버지 관계라고 불리는 표현이 있네요. 예, 그 최은수 지금 국정원 2차장을 우병우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사건 동료랑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최은수 국정원 2차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검사를 할 때 그 위에 바로 강력부장이 박영수 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 부장이 최은수 당시 검사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최은수 검사가 박영수 변호사를 당시에 강력부장이 양아버지로 모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굳이 얘기하자면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양아들의 친구가 되나요? 뭐 그렇게 한 달이 건너서 뭐 인연이 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이 검찰 세계라는 게 워낙 좁기 때문에 사실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대부분 다 인연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검찰의 상당수 요직은 또 서울법대니까 네. 서배로 다 연결될 수가 있겠죠. 네. 전 사실 박영수 검사 변호사를 잘 모르는데요. 네. 한 가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뭐 누가 임명이 되든 뭐 박영수든 아니면 조 변호사든 다 좋은데 이 사건의 본질을 찔러야 됩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농단을 한 게 있는데 그 농단 뒤에 누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재벌이 있다고 보는데 네. 상당히 큰 재벌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그 다음 정부 지금까지 이렇게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어떤 그 최유라라고 하는 선수가 말을 타도록까지 도와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면은 네. 이 특검은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거의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본질, 국정농단을 누가 했느냐, 네. 외형상으로는 최순실이지만은 어느 특정 기업에서 이렇게 자기네 유리한 대로 이렇게 조정한 거를 찾아낼 수 없다면은 네.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지적을 당부 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 중에 박영수 지금 변호사는 서울법대는 아니고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고요. 지금 도표에서 제가 정말 자신은 없는데 네. 저 박영수 부산 동부지청장 때 황교안 지금 총리가 차장이 아니었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연배가 박영수 변호사가 위입니다. 네. 그거는 좀 아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박영수 변호사는 뭐 저도 잘 알지만 뭐 네. 굉장히 뭐 요직을 거쳤고 또 뭐 소위 말해서 마당발인 건 틀림없는데 수사 능력으로 많이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네. 본인이 지금 어깨가 무겁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네. 지금 이영렬 특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영렬 지금 이 수사본부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사정비서관을 했어요. 청와대. 네. 그런데 이분이 검찰이 지금 많은 걸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특검이 이제 밝혀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분의 관여 정도. 그 다음 세월호 또 7시간이 있는데,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를 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박영수 변호사가 오늘 밝힌 대로 정말 수사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또 수사 대상의 지휘 고발을 막론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아마 특검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것이요. 이제 특검을 직접 임명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 참 고맙다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대변인 얘기 듣고 관련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합니다.
검찰 수사팀에게 고맙다는 뜻을 대통령이 전한다고 말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검찰 수사의 대면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네. 오늘 또 검찰이 고생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어제도 이제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익을 네. 추구한 적이 없다. 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 재단과 관련해서도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로 인해서 피의자로 지금 규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수고가 많다 이렇게 한 것은 역으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 피의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대통령은 이제 지금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거죠. 현재 이영렬 검사장 시체제에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립적인 특검이 출범한다면 내가 수사를 받겠다고 그랬는데요. 어쨌건 야당이 추천한 특검과 관련해서 별다른 평가 없이 일단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굳이 시비를 하자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박지원 비서실장을 잘 아는 사이고 DJ 노무현 정부도 굉장히 승진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임명한 어떤 지금 검찰 수사팀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예전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검 수사도 과연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정영국 대변인이 뭐 수사에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국회가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갔죠. 네. 증인 신청을 많이 했는데 재벌들이 다 빠졌습니다. 네. 재벌이 이번에 뭐 뇌물을 줬니 안 줬니 있고 그 이상을 떠나서 국정농단을 했니 안 했니가 있는데 네. 야당의 비겁입니다. 네. 그래서 박영수 이번이 이제 야당 DJ 정부 때 그 정부에서 활동도 했고 대기업 수사의 전문가라니까 한번 맡겨보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승부수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꼬인 것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지금 촛불 시위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민심을 수용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가 할 텐데 이게 과거 그 미국에서 론스타 사건이 뭡니까? 그 리만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 월스트리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나 촛불 시위의 불만이 도대체 뭐냐? 네.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정 재벌들이 이 정치권까지 좌지우지하고 최순실을 좌지우지한 거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건너뛴다면 아마 박영수 특검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시고 그걸 밝힌다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뭐 자기 할 말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지금 일단 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특검이 임명됐고 이제 전례 없이 고강도 수사, 대규모가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특검, 그 첫날 모습을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묘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